그럼 연출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오펀스의 각색 연출 김태양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같이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펀스에서 필립 역할 맡은 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롤드 박지일입니다. 네, 트린 역할에 이동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릿 역할에 내일 공연하는 장우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객과에 대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관객과에 대한 SNS 공지를 통해 사전에 공식 이메일로 받은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연출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원작과는 달리 필립이 형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해롤드와 신을 받고 싶고 트릿이 필립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함께 춤을 추며 끝나는 엔딩으로 각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작에서는 해롤드가 트릿에게 넌 앵벌이 키즈야, 넌 빌어먹을 앵벌이 키즈야 라는 대사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트릿이 이제 죽음을 확인하고 아파하면서 울고 있으면 필립이 가서 형을 안아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서도 충분히 정서적으로 완결성이 있고 트릿의 어떤 변화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가님이 그렇게 끝내신 것 같은데 공연을 만들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어쨌든 극 중에서 계속 활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그 노래를 동생이 형에게 불러주는 것으로 연습 중에 이제 만들었고 엔딩에서는 꼭 춤을 추고 싶었는데요. 그 앵거리 키즈라고 저희가 만들어 오는 그 캐릭터들의 추는 춤을 동생은 끝없이 이제 공연 중에 춤을 추고 형은 그걸 앵거리 키즈를 잘 모른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해롤드 죽음 이후에 그것을 자기 존재로 받아들이고 동생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 해롤드가 말한 것처럼 버려진 앵거리 키즈 혹은 뭐 갑자기 청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춤을 추게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냥 굉장히 슬픈 장면에서 마음껏 발산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또 신발은 극 중에서 이제 로퍼라든가 신발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강조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필립은 자기가 받은 것을 해롤드에게 보답해주는 것 같은 의미로 해롤드의 피 묻은 신발을 벗기고 자기가 받았던 노란 로퍼를 주고 그리고 자기는 끈 풀린 운동화를 신는데 트릿이 그것을 묶어줌으로써 트릿이 필립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 트릿의 한 단계의 성장, 또 트릿과 필립 두 형제의 앞날에서 비극적인 결말, 해롤드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이 둘이 어떻게든 다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모습을 주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꼭 언급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신발과 춤은 제 친한 친구인 지희선 작가가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프로그램 북에 그 얘기를 꼭 쓰기로 했는데 안 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희선 작가가 많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롤드 역의 박지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롤드는 극중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캐릭터를 잡을 때 배우님의 설정이 매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지일 배우님이 설정한 해롤드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그 이후로 트릿과 필립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다 그냥 누구나 자기만의 상상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무슨 프레스콜 같아요. 카메라 셔트 소리가. 해롤드도 그렇겠죠. 고아 출신이고 어쨌든 그 고아원이라는 데가 어쨌든 그 기성세대들의 그
무책임함, 그다음에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곳, 뭐 엄청난 그 불행을 안고 이제 그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헤롤드도 어쨌든 그런 고아원에서 아주 격렬한 그 소외감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겪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거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자랐겠죠. 근데 거기서 뭐 우리가 연습 중에 잠깐 이제 우리 서브 텍스트로 설정한 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막 밥을 못 먹고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고 죽어나가고 막 이런 그 고아들이 많은 곳에서 그 유독 그 독일 놈이 자기한테는 접시에다가 이게 고기와 감자를 듬뿍 담아줬다. 헤롤드한테 왜 그랬을까? 글쎄 뭐 굉장히 끔찍하지만 아마 뭔가 이 성상납을 하지 않았을까?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설정을 한번 해봤고요. 나와서도 이제 그 신문파리에 앵벌이에 뭐 그러다가 결국 이제 거기를 뛰쳐나와서 굉장히 거칠고 어두운 세계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러다가 그런 조직에서 또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악행도 저지르고 뭐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 어두운 시각이지만 또 새롭게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그 안목이 생겼을 거고, 이 시카고까지 또 뭔가 그 조직에서 배신을 당하고 빠져나오려고 또 발버둥 치다가 여기까지 이제 그 시카고에서 빠져나와서 이 필라델피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술집에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엉성하고 거친 트릿을 만나게 되고, 이 친구한테 뭐 궁금한 호기심도 생기고 또 뭔가 나름대로 그 피난처도 마련하고 싶고, 이래서 이제 이 집까지 흘러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 필립을 만나면서 그 어떤 애잔함이랄까 뭐 그런 연민이랄까, 이 두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그 동병상련을 느낌을 받았을 거고, 이 친구들한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트릿역의 이동화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1박에서 트릿은 필립이 신문에 미추신 것을 발견합니다. 필립은 다른 말로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는데 트릿은 이 말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필립을 위해 믿어주는 척 하는 건가요? 믿어주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에 밑줄 긋고 있는 거를 아마 처음 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연출님과 그 배우들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도 그 전에 뭐 그런 것들을 봐왔지만 얘한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거친 놀이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얘가 우리 집안의 룰에 얘가 갇혀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거를 강하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강하게 신문지도 때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식의 믿어주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트릿역의 장호진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트릿은 진심으로 필립이 밖에 나갈 수 없다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트릿한테 세상은 그렇게 밝고 좋고 행복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건, 화창한 봄 날씨는 건 되게 은유적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안 나가면 안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둔다기보다는 트릿한테 필립을 밖에 내보내지 않는 건 지킨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필립 역의 문성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립이 헤롤드에게 처음 격려를 받을 때 그리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필립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처음에 아저씨가 어깨를 주물러 줬을 때의 그 첫 터치가 사실은 괜찮아요 라고 하고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기분 좋아? 네 정말 기분 좋아요 이렇게 말을 되새기면서 하는데 그 첫 터치에 대한 그 느낌과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리움을 그 과거를 회상했다기보다 상상했던 것들, 잘 몰랐던 것들을 처음 알게 되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리웠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형도 그래준 적이 없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찍이 이제 이들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억보다 정말 그리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필립의 언어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연출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극 중에 무대에 숨겨진 각 소품들이 조명이 켜지거나 깜빡거리는데 커튼콜 때는 소품들이 다 같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막 액자 위치에 1막대 빨간 구두가 있었는데 커튼콜 때는 구두가 액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액자를 이용해 가린 것인지 커튼콜 때 구두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제 뒤에 지금 액자 뒤에 이제 1막에서는 저기 빨간 구두가 있는데요. 저기 액자를 떼면 이제 뭔가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 같은 이제 그 얼룩이 남아 있거든요. 벽에 오랫동안 뭐 그림이나 거울 같은 거 걸어두면 거기만 시커멓게 되고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국으로 1막은 뒀어요. 왜냐하면 1막의 집은 많이 방치되어 있고 어지럽혀져 있고 엉망진창 많이 망가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해롤드가 들어온 이후에 집들이 좀 더 깨끗해지고 가구들도 바뀌고 저 빈자리에는 액자가 걸리고 저 그림도 이제 무대 디자인님이 되게 고심해서 골랐던 그림인데요. 근데 저기에 이제 가려지게 되면 저기에 있는 소품이 이제 이막에서 가려지게 되는데 그럼 저기에다 뭘 넣을 거냐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소품 중에 빨간 구두로 설정을 했고 해롤드가 아버지 역할을 사실 대신하고 있죠. 하지만 또 이막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아버지 역할이면서도 동시에 어머니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음식을 해줘서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느낌을 이제 또 아이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롤드가 집안을 차지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 부재되었던 어떤 그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 해주면서 가장 엄마를 많이 떠올리게 했던 빨간색 구두를 좀 덮어버리는 느낌. 해롤드의 어떤 부유함과 뭐 여유와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덮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저기에는 이제 구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으로 가장 저기 있기에 가장 예쁜 그림이자 사라졌을 때 인상적으로 남을 게 구두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구두를 넣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지일 배우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해롤드를 연기하면서 가장 마음에 아픈 장면이 궁금합니다. 두 형제가 내가 죽었을 때 두 형제가 나를 붙들고 격려해달라고 내 손을 각자 볼에 갖다 대고 뭐 이럴 때는 죽어서 숨을 참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울컥해가지고 숨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순간이 아마 제일 좀 마음이 좀 짠하고 울컥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트릿 역의 이동화 배우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릿이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존재였는지와 트릿을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거를 질문을 제가 몇 개 본 거 중에 아까 공연하기 전에 몇 개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출님께서 연습할 때 트릿의 다이어리를 적으라고 했었어요. 그 엄마가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땠는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자 큰 틀은 똑같지만 각자만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적어보라고 해서 마침 제가 항상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를
네, 한번 읽어드리려고 길진 않으니까 제가 한번 저한테 수첩이 하나 있는데 네, 금방 빨리 할게요. 트릿의 다이어리.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 집에 찾아온 나쁜 놈들. 매일매일 엄마를 가지고 놀며 즐기는 나쁜 놈들. 나쁜 놈들과 얽히고 그걸 또 같이 즐기고 있는 엄마. 막장 인생. 나쁜 놈들이나 엄마나 죽도록 싫다. 근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다. 돈 문제인지 뭔지 더 협박하고 화가 잔뜩 난 미치는 사람들. 술 마시고 와서 이제 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난 동생을 얼른 옷장 안에 넣어버렸고 그 나쁜 놈들한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다. 오히려 웃으면서 날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칼로 위협했다. 엄마는 술인지 약인지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칠 것 같았다. 숨이 안 쉬어진다. 눈이 돌아가서 달려들었다. 이빨로 칼을 들고 있는 놈의 팔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칼을 빼앗아 그놈의 심장을 찔렀다. 다른 한 놈이 나한테 또 달려들었다. 그놈의 눈을 찌르고 목을 찔렀다. 내가 해치워버렸다. 괴롭지만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했다. 엄마는 그걸 보더니 나를 악마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저주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엄마를 저주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마는 도망쳤다. 그대로 우리 둘을 남겨놓고. 세상이 밉다. 나랑 필립밖에 남지 않았다. 나랑 필립은 그날처럼 내가 꼭 지킬 거다. 무조건 지킬 거다. 네. 그러니까 그날의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긴 했는데 엄마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크고 아마 구두에 대한 의미도 스트립이나 아무튼 나쁜 그런 쪽의 유흥 쪽의 일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엄마가 나중에는 죽었다고 연락도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동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동생을 가두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박한 그렇습니다. 네, 다이어리까지 준비해주신 동아 배우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번엔 트린 역의 장호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트린 역을 하면서 가장 공감하는 장면과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감 가는 장면, 감정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냥 트릿이라는 인물을 제가 처음 대본 봤을 때도 유독 저와 닮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부모님의 부재 그리고 나중에 해로일로 인해서 격려를 받는 부분 그리고 그게 그냥 저 같았어요. 공통점. 그러니까 저 역시도 힘들 때 감추려고 하고 안 좋은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는데 결국엔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숨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누군가로 인해서 격려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주위에 좋은 분들, 가족분들 많으시니까 조금 용기를 내셔서 먼저 다가가셔서 트리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좋은 격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립 역의 문성희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필립이 가져온 꽃을 마요네즈 통에 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필립이 들고 온 꽃의 양과 크기가 마요네즈 통에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필립한테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헬멧 마요네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꽃은 그동안
자기가 듣기만 했고 상상만 했던 그 바깥 세상, 그리고 형에게 들었던 것과 아저씨가 필립에게 보여준 세상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형이 말했던 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곳이고 나가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막상 아저씨가 나에게 보여준 세상은 아름답고 경이롭고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필립이 형한테 말할 때 도로들 올리까지 산책을 갔다 왔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걸 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대사에는 없지만 필립이 가져온 저 꽃이 또 하나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집안 안에 저거를 들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안을 밝히려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마요네즈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앞으로와 그리고 과거와 잘 만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을 보내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작은 선물로 파우치 엽서 세트 그리고 티저 포스터 8종을 준비했습니다. 추첨은 오늘 저희가 소표현 티켓에서 임의로 뽑을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관객가의 종료 후 2층 MD 부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럼 행운의 주인공들을 연출님과 배우님들께서 직접 뽑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추첨통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연출님부터 차례대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1층) 2열 19번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층 MD 부스에서 수령하시면 되세요. 동호회 두구두구 해주면 안 돼요? 짜잔. 네, 객석 1층 B열 3번이요. 저기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할까 말까 망설였네. 객석 2층 L열 17번. 네, 축하드립니다. 짠! 1층 B열 14번이요. 어디 계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1층 C열 16번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럼 연출님과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에 깊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연은 헤럴드를 통해서 트립과 필립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그동안 할 일 잘해왔다고 인정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트립과 필립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공연을 준비할 때는 원작에 있는 대사보다 더 많이 조금씩 넣으면서 더 위로를 더 많이 받고 더 격려를 더 많이 받는 느낌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나도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쿨하지 않은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공연이 선보였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주시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는 따뜻한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은 저는 그러면서 공연을 만들고 준비하고 올리면서 더 이상 제가 언제까지 트립과 필립처럼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후배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헤럴드의 방식이 됐든 뭐 저만의 방식이 됐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다, 해주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공연을 보신 많은 분들도 많이 격려받고 위로받으시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이 밖에 날씨보다 더 쌀쌀할 텐데 무대는 정말 덥거든요. 근데 그거 견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사실 저는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공감을 못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격려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와서 관객을 만나고 관객분들께서 격려, 공감을 하고 뭔가를 가져간다는 걸 보면서 처음엔 아이러니했거든요. 드레스 리허설 할 때만 해도 다른 배우, 내 더블 배우가 다른 형들이 그냥 리허설 하는 거 보면서도 사실 1도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공감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했고, 근데 막상 마주하기 싫었나 봐요, 사실 그 지점에 대해서. 근데 마주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은 후련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이 작품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작품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또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야말로 이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맡게 돼서 저는 이 작품 하는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요. 근데 작품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때문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응원을 저희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우들한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 선생님들, 연출님, 뭐 동생들, 형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이 공연을 또 해보니까 제가 인간으로서도 정말 많이 성숙해지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그런 시기에 이런 작품을 만나서 저 또한 선생님과 같이 너무나 행복하고 관객분들한테 받은 에너지를 통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고요. 벌써 지금 딱 한 달째인데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모두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더 열심히, 저희 연습을 진짜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네, 쉬는 날까지 반납해가지고 따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 이 작품에 애정이 많아서 그래서 관객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한 달하고 일주일도 더 깊어지는 좋은 오펀스 공연 될 테니까 계속 많이 보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오시면 더 좋고요. 네, 많이 데리고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예, 혹시 집이 좀 머신 분이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딱 저희 공연 올라간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예,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저희 공연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내일 오실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배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연극 오펀스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